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지금도 손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줄줄 흐르네요. 일단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해보자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 친엄마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제가 갓난쟁이 때부터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었고, 저희 아빠는 그런 엄마를 잡고 또 잡다가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제가 중학생 때쯤 지금의 새엄마와 맞바람을 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엄마와 아빠는 둘이 합의해서 이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빠는 곧바로 지금의 새엄마와 재혼을 했습니다. 친엄마는 당연히 절 안 키운다고 했었고 아빠가 절 키우기로 했었죠. 새엄마는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을 데리고 저희 집에서 살림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빠, 새엄마 의붓동생, 저 그렇게 넷이서 대면 그리 지내왔었네요. 새어머니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친딸한테 하는 것만큼 잘해주지는 않아도 크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이나 다름없는데 이 정도면 무난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문제는 의붓동생입니다. 얼마니 싸가지가 없는지 저 대학 졸업하자마자 애 때문에 바로 독립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제아라고 하죠. 학생 때부터 정말 사고뭉치가 따로 없습니다. 아빠가 물어준 학비금만 해도 1000단위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도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새아빠 의붓언니랑 살다 보니 그렇게 삐뚤어진 거겠죠.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 너무 어릴 때부터 가정환경이 난잡했기 때문에 좀 성격이 이상해졌다고 할까요? 매사에 의심이 많고 애인을 사귀어도 항상 의심하거나 집착하고 좀 의부증 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오래 해본 적도 없고 남자를 만나도 의심하기 바쁘고,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고 남편의 권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저에게 의부증이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고, 지금은 남들보단 좀 과하지만 아무튼 의부증 증상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아무튼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결혼한 지 3년쯤 지난 남편 사업이 망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쫄딱 망하게 됐었죠.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시가에서도 남편 사업에 돈 해주려고 담보대출 받았다가 그 집도 넘어가게 생겼고, 아무튼 갈 데가 없어진 저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아빠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무탈했어요. 그 싸가지 없던 새동생도 철이 들었는지 대면 하긴 하지만 저희 부부를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았고, 새엄마는 워낙 수더분하신 분이라 딱히 불편할 게 없었고, 아빠도 제 남편을 위낙 좋아해서 아들 생긴 것 같아서 좋다며 다들 저희 부부를 환영해주는 분위기였죠. 근데 좀 느낌이 이상하더군요. 처음 들어간 날 짐 풀고 저녁에 5명이서 모여서 고기를 구이 먹는데 새동생이 사근사근하게 제 남편을 살뜰히 챙기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짜증이 솟구치더군요. 밥 다 먹고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남편한테 자기야 공공이 눈빛이 좀 이상하지 않아? 자기한테 꼭 관심 있는 여자 같아. 무슨 친언니도 아니고. 의붓언니 남편한테 그렇게 고기 구워주고 밥에 김치 올려주고 안 이상해? 내가 이상한 건가? 휴공주야 또 시작이다. 처제도 나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겠지. 아니면 내가 쫄딱 망해서 자기 집에 얹혀 사는 거니까 눈치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 자기 또 많이 힘들면 같이 병원 갈까? 뭔 소리야. 누굴 또 정신병자로 몰아. 나 지금 완전 정상이거든. 남편은 절 의부증 환자 취급을 하더군요. 그래 내가 좀 예민한가 싶어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온 지 며칠 안 지나서 전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됐죠. 남편은 약 한 달 뒤 아는 지인의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기로 했기에 한 달간은 생활비도 없는 실정이었거든요. 사실 알바를 구하면서도 내가 집 비운 사이에 저것들이 정분이라도 나지 않을까? 나 나간 사이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잡생각이 받들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집에 새어머니도 항상 계시니까 별 문제 있겠나 싶었죠. 한 2주쯤 지났을까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누웠는데 침대에서 새동생 냄새가 나는 겁니다. 부부방에 긴 여자 머리카락도 떨어져 있고 전 단발이어서 머리카락에 짰거든요. 전 그걸 보고 확 눈이 돌아서 거실로 나가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야, 너 우리 방 들어왔냐? 너 형부랑 뭐 했어? 니들 둘 그렇고 그런 사이야. 막 난리를 치니까 남편이 절 진정시키며 아까 처제가 외출하는데 고데기 고장났다고 나한테 말하고 자기 거 빌린다고 우리 방 들어간 거야. 이거 봐. 고데기 안 켜지잖아. 난 그때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어. 남편이 부랴부랴 동생 방에서 고데기를 가져 나오는데 진짜 새동생 고데기가 고장이 났더군요. 그제서야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 또 이상한 생각 많아지면 병원 가보자, 병원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 난 자기가 그러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절 안아주더군요. 또 의심병이 도진 제가 너무 싫고 동생한테도 미안하고 남편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아야지 그리 생각하고 뭐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의심했던 지난날들과는 다르게 뭔가 촉이 쎄한 겁니다. 저와는 대화도 거의 안 하는 새동생이 제 남편과 같이 소파에서 TV를 보면서 둘이서 투닥투닥거리는데 막 화가 나고 덜덜 떨리고 잠자리에 들면 제 남편과 새동생의 부적절한 그 행동들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고 전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병원 진료까지 또 받았었네요. 근데 원래 병원 다녀오고 약 먹고 그러면 증상이 좀 나아지기 마련인데 이번엔 그 의심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더군요. 제 침대에선 계속 새엄마 딸의 냄새가 났고 남편이 새동생을 바라보는 눈빛도 이상하고 정말 내가 미친 건가? 그만하자 했지만 한번 확인해보고 싶더군요. 계속 의심만 하면서 정신병자처럼 굴바에 그냥 깔끔하게 확인하고 의심을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됐거든요. 전 모든 가족이 잠든 새벽에 화분 뒤에 애견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누가 가까이 와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 있는지 모르는 위치였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CCTV에는 아무것도 안 찍혀 있었습니다. 전 정말 미친 사람처럼 퇴근하고 오자마자 화장실에 처박혀서 녹화된 화면을 3시간, 4시간씩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을 쳐다보며 진짜 내가 미친 건가 그렇게 자책했었죠. 딱 하루만 더 보고 없으면 CCTV 치우고 의심도 못도 다 내려놓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에 오자마자 또 녹화된 화면을 돌려보는데 1시간쯤 돌려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군요. 역시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싶은 찰나에 새엄마가 나가는 장면이 찍혔고 한 5분 뒤 이 두 년놈들이 각자 방에서 서로 거실로 나오더군요. 아유 이러다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니네 새언니 눈치 엄청 빨라라는 말을 시작으로 둘이서 실실 쪼개면서 소파에서 입을 맞추고 그렇게 애정행각을 펼치다가 그 두 년놈이 저희 부부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만 찍혀 있더군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 기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진짜 멍합니다. 화도 안 나고 멍하고 이게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그냥 그런 기분. 그러다가 현실을 인지하고 나면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납니다.
당장이라도 이 화면을 들고 나가서 두년놈들에게 보여주면서 따지고 싶더군요. 일단은 참았습니다. 당장 뛰어나가서 머리채를 잡기엔 제가 너무 용기가 없었거든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옆에 눕는데 소름이 확 돋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일 못 나간다고 말해놓고 아빠 퇴근 시간쯤 온 가족을 불러 모았죠. 다들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녹화된 화면을 틀었습니다. 남편과 새동생 표정은 일그러지고 곧이어 저희 아빠가 야구바따를 가지고 나와서 제 남편을 혼내고 새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새동생 등짝을 날리고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더군요. 전 남편과 새동생에게 거실에 있던 담금주를 휙다 쏟아부으며 말했습니다. 더러운 것들 니들 둘이서 날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렇게 뒤에서 붙어먹으니까 좋았냐? 어머니 딸내미 간수 잘하세요. 아무리 배운 거 없는 양아치라도 형부한테 꼬리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 두년놈을 집에서 쫓아내고 새어머니가 찾아와서 미안하다. 고 딸 자식 교육 잘 못 시켰다고 저에게 무릎 꿇고 비는데 새엄마 얼굴을 보니 그 딸년 생각이 나서 아줌마도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소리치고 밤새 펑펑 울었네요. 그렇게 며칠 뒤부터 더러운 년놈들이 잘못했다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용서가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내 딸 자식에게 본인이 피멍을 새겼다며 새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시고 전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만은 말아달라며 계속 찾아와서 비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그놈을 쫓아내주시고 계세요. 그 일이 일어난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밤에 누우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장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둘의 관계인가까지 계속 떠오르네요. 앞으로 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남편을 아빠보다 더 많이 믿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믿음을 줬던 남자가 이렇게도 통수를 치다니.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혼이 끝나고 난 뒤 다시 우기 쓰러 오겠습니다.